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 목숨 걸고 탈북을 2번이나 한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부에서 지난주에 이제 임대 아파트까지 도착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대 아파트에 가구도 없고 텅 빈 임대 아파트에 하나원을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혼자 이제 가셨던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 이제 아침에 깨서 잠을 못 주무수 있겠지. 예, 당연히 못 잤습니다. 끝문으로 세우고 이제 새날이 왔을 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겁은 안 났습니까? 여기서 내가 어째 살아갈까? 일단 너무 북송되고 그런 험난한 여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여정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네. 예, 안정감을 가졌지만 이 사회에서 백지 같은 이런 환경에서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출발점, 네. 예, 이 출발점을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예. 모든 것이 문화가 다르고 또 언어가 같지만 외래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데서 두려움도 있었고 또 그리고 자유시장 체제라는 이런 환경을 처음 접했고 우리는 그냥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것밖에 모르고 생활했는데 여기 오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개척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부딪히다 보니까 너무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았고 일단 이렇게 도착해서 저녁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긴장하던 그런 생각이 긴장할 끈을 놓으니까 막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프기 시작해. 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입맛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식당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김밥이라는 걸 한번 좀 먹어볼까 해서 김밥집에 찾아갔는데 김밥이 3곳을 갔는데 2곳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김밥이 다양하잖아요. 뭐 어떤 맛인데 그런 맛은 뭐 전혀 생각도 못했었고 그냥 김밥 주세요. 그랬는데 그 식당 그 사장님께서 어떤 김밥을 요구하세요? 이래서 그냥 김밥이요. 그래서 김밥을 2줄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 김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 생각이 너무 많은 게 이제는 그런 위험성은 많이 감소됐다 하지만 이제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생기니까 그때 갑자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시. 예, 복잡하고 엄마 아빠를 이젠 다시 갈 수 없는 물론 그쪽에서 내가 이런 가족 환경이 너무 최악이라서 이렇게 탈북했지만 정작에 내가 여기 오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38선이 가로막혔잖아요. 이제는 내가 보고 싶어도 엄마 산소에도 갈 수 없고 내가 태를 묻고 자란 내 고향이지만 다시 갈 수는 없구나. 예, 그런 생각이 눈물도 났고 한쪽으로 마음도 너무 무거웠고 뭔가 내 몸이 공허한 느낌. 그간에 이제 탈북 과정에서 생가사를 넘나들면서 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네. 이제 환경이 안정되니까 다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네. 한 며칠간을 이제 그런 생각에 빠져서 있었습니까? 그런 생각은 진짜 빠져 있고 횡설수설 하던 그런 생각이 거의 한 달을 넘게 한 달을 갔습니다. 예. 예. 그때 나올 때 돈은 얼마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나올 때 정착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걸 다 주지 않고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예전에 정착금을 다 주니까 경제관념이 처음엔 돈을 없다 갖고 보니까 있다 그 보니까. 돈을 사기도 당하고 또 한꺼번에 다 써버리고 또 갈망하던 북한에서 생각조차 못했던 꿈을 그리던 그런 나만의 오토바이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욕심에 그런 걸 막 사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 걸 경험 토대로 후에 오는 탈북민들한테는 그걸 다 주지 않고 분할로 3개월에 한 번씩 이게 100만 원 주고 일단 초기 정착금이라 해가지고 하나원에서 나올 때 신분증 계좌번호 돈을 그 안에다가 300만 원 넣어서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정착금을 받고 어쨌든 내가 그 위험 속에서 대한민국까지 안전하게 저를 인도해 주신 거는 그래도 브로커잖아요. 네, 어쨌거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못 써도 그 브로커한테 내 돈을 다 갚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브로커한테 250만 원을 전액을 그렇죠. 갚아드렸습니다. 갚아드리고 통장에 50만 원이 남았으니까 그 돈 가지고 내가 정말 다음은 1만 원이라도
저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나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살면서 최저 생계비를 한 4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걸 받으면서 거기에서 5만 원씩 또 돈이 안 되면 3만 원씩 해서 계속 저금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첫 일자리는 어디로 구했습니까? 일자리는 오자마자 구할 수도 없고 또 우리들이 예 신분증이 다 됐다고 해도 뭐 어디 취직이라던가 뭐 이런 구인구직에 알아보면 우리 신분증이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확인이 안 되고 예 뭐 인터넷 내가 핸드폰 가입하고 뭐 어떤 뭐 서류를 하면서 주민번호를 작성하는데 그 주민번호를 작성하니까 거기에 뜨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일정한 기간을 그렇게 해놨다가 지나면 이제 해줍니까? 6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여배 선배들도 그렇고 알려주는데 최소한 6개월 이후 돼야만 안정적으로 모든 걸 그 내 정보를 입력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혹시 이제 다시 탈북해서 올라갈까봐 다시 재입국하거나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렇게 시스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취업도 어디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취업은 상황이잖아요. 할 수 있는데 뭐 어떤 뭐 이력서 작성하고 우리 아직까지 그런 걸 모르니까 또 그때 당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돌아가면 우리는 기초 적응 기관이라는 거 있는데 기초 적응을 우리가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센터에서 통일부에서 주최하는 그런 탈북민들이 기초 교육이라 해가지고 보름 동안 교육을 또 나와서 시켜줬습니다. 근데 사실 기초 교육을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뭐 다양하게 기초 프로그램에 의해서 받았지만 그때 당시는 정신이 혼란스럽고 뭐 그냥 빨리 나가서 그저 마음 편안히 있고 싶다 이랬는데 정작에 나오니까 또 있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게 다 낯설고 이런 상황에서 또 기초 적응 교육도 뭐 보름 받아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대로 기초 적응 교육도 받고 또 그것도 유용하고 좋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탈북민 남북 하나 재단이라고 있었는데 그 재단에서 탈북민들이 어떤 뭐 교회 축도 있고 재단에서도 있고 이런 단체들에서 우리가 정착 교육을 받으면 좋다라는 어떤 그런 공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순복음 교회라던가 이런 대형 교회에서 주최하는 정착 교육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빠짐없이 많이 배워야 되겠다. 거기에서 8개월 동안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정착 교육에서는 대체로 운행을 어떻게 거래해야 되고 저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다양한 금융 거래 그 다음에 직업할 때는 직업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무작정 들어가서 일하면 우리는 식당이라던가 뭐 이런 알바처럼 여러 일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내가 어떤 기술, 자격증 이런 걸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일하자면 직업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직업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컴퓨터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면 컴퓨터 교육 받아야 되고 또 각종 직종별 내가 원하는 직업.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30대 후반에 대한민국에 도착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직업이라던가 생활 방식, 삶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틀을 짜놔야 되겠다.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내가 어떤 걸 해서 밀리지 않게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간호조무사가 좋겠구나. 여자 직업으로 또 북한에 있을 때도 제가 그 직업을 많이 하고 싶었던 직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간호조무사 직업이라는 것은 배우면 그래도 내가 나이 들어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 예. 가지고 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일단 저는 컴퓨터 교육보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야 되겠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을 다니시겠네요. 네. 그 탈북인들이 학원 다니거나 하면 그 학원비나 이런 거는 지원이 나옵니까? 네, 교통비가 나왔습니다. 교통비가 나오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학원을 몇 달 다니셨습니까? 간호학원은 연호학원하고 달리 1년입니다. 그 학원은 어디 있었습니까? 대방동에 있었습니다.
대방동까지. 네. 그러면 저기 송파에서 네, 네, 대방동까지 네. 지금 1년을 그 간호학은 상당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는 문제라서 네. 그래서 이제 1년 다니고 실습을 나왔죠. 예, 실습 과정이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4개월 동안 실습하고 예,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을 보기 전에 실습이 다 끝나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고 거기에서 자격증을 받으면 그냥 병원에 취직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고 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보니까 단지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했을 때 환자 차트라든가 그다음에 접수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컴퓨터가 네. 하고 있으니까 컴퓨터도 전혀 모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짬짬이 컴퓨터도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 일하면서 컴퓨터도 계속 배워가지고. 요즘 간호사들은 전부 환자들 입력을 컴퓨터로 하니까 네네네네. 안 배우면 네. 곤란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격증 따고 학원 실습까지 마치고 네. 1년 4개월을 했네요. 네. 그러고는 이제 간호사 취업을 하셨습니까? 네. 어느 쪽의 병원에 가셨습니까? 고려대학 쪽에서 했는데 처음에 실습까지 다 하고 병원에서 일하는데 그래도 경험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경험도 안 되고 병원에 딱 취직을 하니까 제가 꿈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몇 세인데 몇 세까지 앞으로도 계속 내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딱 취직하니까 또 다른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에서 사용하던 그 사투리, 언어 그것 때문에 환자분이 이렇게 병원에 오시면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겹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 바라보는 시선이 탈북자라는 뭐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어쨌든 탈북자라는 그 시선이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고 속상하고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탈북민이라는 친분을 숨기기 위해서 아닙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시구나. 네, 저도 몰래 그런 복합적인 생각이 막 교차하면서 이걸 숨겨야 되겠다라는 오직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저는 북한이란 말을 노출하면 좋은데 그냥 단지 그 선입견이 두려워서 강원도입니다. 이랬더니 강원도 어디냐고. 그래서 제가 강원도 강릉입니다. 이랬더니 내가 강릉 사람인데 강릉 말씨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정 중국 교포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또 중국 교포라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건 우리 탈북민보다 더 듣기 싫었어요. 예, 너무 듣기 싫었는데 제가 강원도 강릉 사람입니다. 내가 강릉 사람인데 강릉 말씨도 아니래요. 그럼 강릉 어디냐고. 할머니죠. 예. 참 그 정도 하면 넘어가지. 그걸 꼬치꼬치 묻는 사람도 참 잔인하네요. 그러니까 강릉을 말했더니 강릉 말씨도 아니다. 그럼 강릉 어디냐고. 저런 이렇게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막 쓰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막 속상해서 집에 와서 막 울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계속 거짓말을 써야 되냐. 근데 이제 이름으로 보면 네. 저는 세트민이란 말이 진짜 싫거든요. 내가 만약에 탈북민이라면 네. 나는 북한을 탈출했다라는 부분은 네. 솔직히 한국 사람의 선입견이 문제지. 예. 그 나오신 분들한테 그게 특별하게 기분 나쁜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죠. 세트라고 하면 터라는 말, 그 한트라고 하면 그 옛날에 집창촌에 일하는 사람들을 한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트민. 그 세트민이라고 하길래 아니요, 이거 뭐 한글로 할 말이 따로 있지. 이거 세트민이라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처음에 세터민이라 해가지고 저도 몰랐습니다. 뭐 때문에 세터민이지? 새로 터를 잡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세터민이 뭐냐고 이랬더니 새로운 터전에서 자리를 잡는 사람이라 해서 세터민을 한다. 조금 저도 그때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인데 제가 에피소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오자마자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긴장을 끈을 넣으니까 정말 어디가 안 아픈 곳이 없었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어떤 대학병원에 갔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이 여자들이 생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이 안 나니까 교수님께서 생리는 언제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그 생리란 말을 몰라서 북한은 위생이라 하거든요.
예, 위생이라니까 생리란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천천히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 말이구나. 이래서 저는 그냥 불쑥 내뱉은 말이 제가 그 위생을 어느 날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하고 말씀드렸더니 어디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세터민입니다. 그때 네. 세터민 명칭을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세터민입니다. 이랬더니 세터민이 어느 나라지? 자, 그러니까 그런 말을 왜 쓰는 거야. 그래서 네. 북한이라는 독재 체제를 탈출해서 왔다. 근데 북한 기분을 안 나쁘게 하려고 그 좌파 정권에서 세트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는 다시 고쳐. 그거 못 쓰게 해야 된다고 강제로라도. 예, 그래서 후에 고쳐진 게 북한 이탈 주민. 그 다음에 또 북한 이탈 주민도 좀 그렇다 해서 지금은 그냥 탈북민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뭐 각양각색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근무할 때 북한에서 왔지만 우리나라 영토에서 어느 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제주도 사투리 다르고 전라도 사투리 다르잖아요.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환자분이 원장님한테 가셔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원장님, 저 북한 여자를 내보내라고 나는 주사 맞아도 저 북한 여자인데서 주사를 안 맞겠다. 못된 사람들이 많네. 예, 저를 왜 저런 북한 여자를 취직시켰냐고 차용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예, 그걸 지금 이야기들은 저 2부에서 네. 좀 집중적으로 달아보고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첫 월급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예,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그래도 또 원장님은 나름대로 생각하셨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급을 작게 주는 거죠. 예, 근데 작게 줘도 저는 그게 서운한 감정이 하나도 없었고 일단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내가 아무리 출근하고 이래도 거기에 대한 대가 없고 월급도 없고 배급도 없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소정의 임금이라도 받았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참 기분이 첫 월급을 받으셨을 네. 때 남달랐을 거라고 네. 보여요. 그럼 월급을 작게 주는 거는 또 왜 작게 줍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정확히 마음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초보다 초보다. 예, 초보다. 자, 그래서 그 간호사를 네. 얼마나 하셨습니까? 간호조무사를. 그냥 그때 얼마 못했습니다. 사실 일하다가 제가 많이 아파가지고 그 예전에 고문을 많이 받았던 그 그때가 후유증이 많이 계속 튀어나오면서 몇 번 쓰러지고 네. 응급실에 몇 번 가고 네. 그렇게 많이 아프다 보니까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파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셨습니까? 병원에 가고 하면서. 병원에 가서 그때 임신이 예. 됐는데 예. 그때 이제 결혼을 하셨습니까? 결혼 안 하고 예. 여기 와서 예전에 중국에서 만났던 예. 그 분이 먼저 한국 한국에 오셨구나. 예, 오시다 보니까 예. 그분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다른 생각을 안 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정착이 빠르다. 예. 그런 분들도 계셨고 예. 그 다음에 마음을 추스리고 그런 좋은 분을 만나도 되고 예. 뭐 하여튼 다양하게 저한테 조언을 주시는 분이 많았는데 예. 저는 그때 당시 그래도 내가 중국에서 정말 어려울 때. 불법 체류자로 힘들게 살아갈 때 그분이 나를 한국에 올 수 있게 그런 브로커 비용도 좀 예, 도와주셨고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야 뭐 행복하다 이런 생각도 할 겨를도 없었고 혼자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 삶이. 예. 그래서 그분하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뭐 다른 분 만나도 다 똑같겠지 뭐 그렇습니다. 남자라는 거는 그런 생각에서 그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임신이 됐는데 제가 대한민국에 올 때 이런 고문 후유증이라든가 다양한 트라우마가 너무 많고 고생하다 보니까 38kg로 왔습니다. 몸이 38kg 나가셨어요? 예, 38kg로 왔는데 일단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면 이게 체중이 안 나가니까 막 여기서부터 한 5m 정도로 막 바람 따라 막 휘청휘청하셨구나. 예, 휘청하고 밀려가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임신이 되니까 아기가 안 되고 네. 그래 병원에 가서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가니까 아기가 잘못된 거예요 배에서. 예. 그래 잘못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휴식을 집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휴식을 좀 하고 예. 그리고 또 제가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간호학원을 다니고 주말에는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가
정착을 하려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밤낮 없이 휴식 안 하고 정착 교육을 받다 보니까 5개월짜리 아기가 사산이 되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또 다시 임신이 됐는데 이런 휴식이 하나도 없이 안정감을 취하지 않고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 집에서 놀 때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삶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착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힘든 시간들이 너무 이렇게 지치다 보니까 7개월짜리가 또 유산이 됐어요. 아이고 참말로. 그래갖고 두 번이나 유산하셨네. 예. 그러면 그분은 이 조선 쪽 네. 조교 예. 예, 중국에 사시는 예.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같이 사시는 분입니까? 예, 지금. 아, 그래도 이제 아기까지 낳아서 네. 같이 사시니까. 그럼 그분은 이제 한국 국적은 취득하셨나요? 예, 취득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또 이런 외국인들 결혼 이민으로 했지만 그것도 조선족 한국인이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까요? 다 입증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되구나. 예, 안 됩니다. 뭐 영주권이든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면 또 네. 작년도까지는 사전 교육이라는 게 있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어떤 3개월 교육받고 시험 보고 1단계 또 3개월 교육받고 시험 보고 2단계 이렇게 해서 5단계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취득하는 과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교육 안 받고 바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아, 시험이. 예, 이게 어떤 분들은 시험에 5번, 6번 계속 예, 떨어지고 그렇게 단계가 있어야만 영주권이든 국적이든 취득한다고 하니까 그 단계가 우리도 힘든데 그분들은 더 힘들죠. 예, 한국어도 다 제대로 그러면 잘 안 되고. 지금 한국에 네. 국적을 가지지 못하고 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여러 가지로 일하시는 게 불편하시겠네요. 예,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이제 쭉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에 네. 와서. 북한에서의 대학 졸업한 학위는 인정을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걸 국정원에서 이제처럼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에 도착하면 북한에서 태어나서부터 어떤 가족 환경이라든가 사회 요인 다양한 그 우리들이 그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때 제가 그 학교 북한은 12년제 의무 교육입니다. 12년제? 교육인데 예, 무조건 의무적으로 교육을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한국도 12년이네요, 그죠? 예, 똑같네. 맞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가 북한은 4년, 근데 인민학교라고 해가지고 예, 4년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중학교가 6년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높은 반부터 11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걸 다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 전문학교를 가야 되는데, 전문학교는 3년제입니다. 근데 대학교는 4년부터 대학교고, 그걸 가려고 하면 여기서처럼 수능 시험을 봐서, 거기에서 1등부터 20명이 수능 시험을 봤는데, 1등부터 20등까지 순위를 정해가지고 20등권 안에 드는 사람은 대학 전문학교 지망생으로 인정해서 저녁마다 과외 시간에 모여서 공부를 시킵니다. 시켜서 1등부터 5등까지는 뭐 명문대,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가 김영직 사범대학 뭐 이런 중앙대학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거기에서도 좀 높은 종합대학, 지방 종합대학 가고 거기서 또 순위별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매겨서 거기 마지막은 전문학교 뭐 이렇게 가는데 저는 대학교 지망을 교원대학을 지망했는데 제가 성적이 돼가지고 교원대학 지망 서류도 다 넣었습니다. 근데 시험 보러 가기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명단이 내려왔는데 저는 교원대학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원대학이 2개 내려왔는데 하나는 지방이고 하나는 도에 있습니다. 근데 도에 가려고 했는데 그 도에 교원대학은 학교 부교장 선생님이 따님이 거기다가 인맥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빼기네, 빼. 예, 빼기로 해서 그쪽에다 보내니까 저는 밀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일반 대학에 갔고 국정원에서 제가 이런 대학에 졸업했다. 이런 걸 다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다시 대학교를 다니려고 하면 그 대학교를 다녔다라는 증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통일부에 가서 다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신청할 때 우학대학 졸업하신 분하고 저하고 두 분이 가서 통일부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서류를 이렇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학교에 교직원이 몇 명이고 대학교에서 어떤 과 어떤 공부를 했고 몇 년 과정이고 공부하는 과정에 어떠한 게 있었는지 그리고 대학생 수가 몇 명이고 위치는 어디고 디테일하게 다
다 조사한 다음에 그걸 거쳐서 한 달 만에 거기에 내려왔더라고요. 확인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확인서를 통일부가 네네네네. 발급을 했네요. 네네네. 예, 그러면 어쨌든 뭐 형식적으로는 그것이 한국에서 또 예.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졸자로서요. 통하는데 내가 만약에 북한의 어떤 대학을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대학교를 다녀야 되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대학 과정이 인정이 됐다. 국정원에서 인정해 줄 때는 여기서 편입으로 갈 수 있습니다. 3학년부터. 근데 그런 대학 자격증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했다는 사람은 1학년부터 다시 다녀야 되고. 예, 예. 예, 이런 혜택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대학 졸업 확인서를 받는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들어왔어요. 자, 내일 또 나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